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새로 건국되던 여말 선초 시기, 누구보다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조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끝내 성군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그의 이름 앞에는 필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죠.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오늘은 그가 킬방원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말 이성계는 변방에 보잘것없는 군벌이었지만 타고난 리더십과 압도적인 무력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무엇보다 홍건적, 여진족, 왜구 등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중앙 정계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는 지지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성계는 언제든지 제거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성계를 든든하게 지지해주었던 것이 바로 신덕하고 강씨와 그녀의 집안이었습니다. 권문세가 출신인 신덕하고 강씨는 그 존재만으로 이성계에게 힘이 됐지만 그녀는 그저 얌전하기만 한 규수는 아니었습니다. 신덕하고 강씨는 권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예지에 가까운 예측 능력까지 갖춘 인재였고 이성계의 아들과 딸들을 모두 유력한 가문과 결혼시키며 이성계의 정치적 기반을 닦아주기도 했죠.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아름다운 아내가 영민하기까지 하니 이성계는 강씨를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역시 어릴 적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따랐다고 하죠. 이방원은 소년 시절을 신덕왕후 강씨의 슬하에서 보냈고 그녀의 대담함, 상황 판단력 등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신덕왕후 강씨의 가르침 아래 엘리트로 자라났고 신덕왕후 강씨는 정계에 막 데뷔한 이방원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용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선빵은 신덕왕후 강씨가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앉히기 위해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정도전과 같은 대신들을 회유했습니다. 결국 조선 건국에 아무런 공이 없는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이에 이방원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불만을 표출했다간 자신이 제거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방석이 세자가 된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했고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이방원은 즉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세자 방석과 방번, 경순공주의 남편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방원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남편을 잃은 경순공주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순공주의 머리를 손수 밀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죠. 이성계는 행여나 이방원의 분노가 딸에게까지 미칠까 서둘러 경순공주를 출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형제들을 죽인 뒤 1400년 마침내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왕이 된 후 이방원은 다시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처가였습니다. 이방원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줄 만큼 그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녀를 배신했죠. 이방원은 왕이 되기 전 민씨의 몸종을 탐해 첩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미친 듯이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원경왕후 민씨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죠. 결국 원경왕후 민씨가 믿을 것은 자신의 맏아들 양녕대군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은 양녕대군에게 찰싹 달라붙어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지켜보던 이방원은 민씨의 세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에게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는 이방원은 안 그래도 외척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는데 나날이 커져가는 민씨의 세력이 그의 분노에 불을 당긴 것이었죠. 이방원은 민씨들을 축출하기 위해 덫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신들을 불러 모은 이방원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하오. 대부분의 신하들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며 펄쩍 뛰었죠. 하지만 민무구와 민무질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양녕대군이 보위를 물려받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양녕대군이 왕이 된다면 누나가 남편의 바람기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 그들은 이 상황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의 측근들은 왕의 퇴위를 반대하지 않는 민씨 형제들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며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만을 기다려온 태종은 즉시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유배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렸죠. 결국 민무구와 민무질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에 원경하고 민씨의 남은 두 동생들은 겁에 질려 양명대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발 민씨 가문을 살펴달라 양명대군에게 매달렸죠. 그러자 이방원은 그들마저 모조리 없애버렸고, 그렇게 이방원의 처가는 몰살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친 덕에 이방원은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킬방원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척 세력을 소탕한 덕에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지식 타임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